그리고 제가 모든 사람의 걸 알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요소들 중에서 이런 요소들을 다 배제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이 좋으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추려서 여기 안에서 골라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지역을 골라보세요 정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의미한 실투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잖아요. 좋은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되니 여유롭기보다는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에 금리 인상은 되고 대출은 부담되고 고민이라고. 조정지역 해제만으로 그 지역이 막 날아가진 않아요. 근데 일정 금액 이하로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가격을 많이 이렇게 낮춰서 일정 금액 이하로 나왔던 매물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조절해서 지금 사장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요새 조사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밑에 있는 매물 다 사라지고 나면 그럼 이 가격이 아니고 더 높아지는 건데 그럼 내가 결정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빨리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 물건 사라져도 여기 나와 있는 급한 애들이 매도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거래될 때 급매라도 내놔서 빨리 거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져가야 되나? 물건을 걷어야 되나? 이 마음이 지금 막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지금 마음이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마음이 급한 사람들도 이 가격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 사람을 툭 건드려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작업해서 내가 여기로 낮춰줄 수 있어. 지금은 그런 분위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지역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내가 고민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되는 건지를 그 지역을 선정해 놓은 다음에 그 지역에 맞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움직여야지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언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잡고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못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취득세는 중과가 그대로라서 다주택자는 조정 해제돼도 계속 모니터링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이라면 지금 빠져나오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다주택자분들은 취득록세 중과가 아직 해지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되는 거 봐서 거래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취득록세 중과를 해제할지 말지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지역 해제되기 이전과 같이 꾸준히 거래 절벽으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취득록세 중과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옛날에 미분양 주택이 막 쌓이고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였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빚내서 집을 사라. 막 대출도 잘해주겠다. 내 집 마련해라라고 이렇게 푸시를 오히려 했었거든요. 나라에서. 지금 생각하면 절대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계속 실종이 되는 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이후 취득록세 중과가 조금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지금은 어쨌든 해제가 안 됐으니까 모니터링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매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낙찰가율이 가치 있는 지역과 단지는 취득록세 정도 빠진 금액에서 낙찰가율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경매를 통해서 지금 조정지역 해제된 지역은 대출이 좀 잘 나오게 됐잖아요. 해제된 부분들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취득록세는 그 낙찰가를 싸게 받은 것만큼 취득록세 해제해가지고 산다고 하면 지금도 다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분들은 서울 수도권 취득록세 중과 받고 움직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무조건 경매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도 법인 나름이죠. 법인이 어느 지역을 투자했냐.
그리고 언제 투자했냐에 따라 틀리죠. 법인으로 운영하는데 자금운용상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이렇게 조정적 해제로 물이 들어왔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내가 자금운용상 문제가 있거나 팔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법인 물건 안 팔려가지고 무조건 다 막 던지려고 했던 분위기라고 한다면 조금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법인 들고 있는데요. 급하게 전 팔 생각 없거든요. 특히나 내년에는 이제 법인 종부세도 2.7% 되잖아요. 급할 게 뭐가 있죠? 가치 있는 지역에 괜찮게 했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돼서 법인이라면 고가 물건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가 아니고 저가에서 괜찮은 가치 있는 애 했다라고 한다면 조정지역이 해제돼서 이제 물 들어오고 거래가 좀 산다고 하면 향후 리스크가 그렇게 커질 부분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법인을 다 정리할 거다. 그리고 법인의 매도 물건이 쌓여서 정말 뭐라도 하나 팔아야 된다. 그리고 자금 운용상 문제가 돼서 지금 돈맥 경화가 왔다. 그러면 팔아야죠. 지금 물 들어왔을 때 파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법인 물건이라고 무조건 매도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주택자고 총알이 부족해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고.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드시면 안 되죠. 막 일주일 단위로 1,000만 원씩 막 억 단위로 오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고 느긋하게 가격 매력적으로 떨어지는 거 지켜보면서 내가 그 전에 공부 바짝 해놔가지고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 열심히 해놓는 시기죠. 조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관심증을 딱 집어서 제대로 파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지역으로서 선택 기준은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이럴 때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딱 하나로 찝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요. 지금 시장에 딱 요것만 보고 투자지역 무조건 이거 가세요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람한테 베스트한 지역과 단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람마다 포트폴리오상 그리고 본인 실투금 상황이랑 세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지역을 고르고 맞는 단지를 골라야지만 그게 베스트한 지역과 단지가 되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투자지역 분석반을 할 때도 한 개 지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유망한 지역 중에 나한테 맞는 지역을 골라가세요. 엄한 데 가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드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나한테 맞는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든 사람의 걸 알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요소들 중에서 이런 요소들을 다 배제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이 좋으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추려서 여기 안에서 골라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지역을 골라보세요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의미한 실투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라고 찍어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 시장 상황상 본인한테 맞는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할 게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세금적인 부분이라던가 규제적인 부분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는 솔직히 그냥 이 지역 사세요. 이 단지 사세요가 통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투자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본인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